자, 이번 2.16 사태 이후에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이런 자산가들이 지인으로 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좀 지위도 상당히 좀 높고 사회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LB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뭐 하루 일과가 그냥 매일 골프입니다. 골프만 계속 치시는 분들인데, 좀 시간을 좀 내어서 미팅을 좀 했습니다. 약을 보고 좀 판단하시라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개인들이 계속 당할 수만은 없죠. 그리고 이 자산가들 지금의 이런 HB 사태 어차피 어쨌거나 주가는 흔들어 대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설득을 했습니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은 알아서 하시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회죠.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단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다 투자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말고, 지금 워낙에 악랄한 세력들이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주가를 좀 흔들어 대는 이런 상황이다. 흔들어 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좀 기간을 두고 계속 좀 매집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계속 매집을 좀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할 매수. 한 달, 두 달, 석 달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분할로 매집을 하면 아마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다. 약이 상당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강을 좀 했습니다. 열강을 좀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이런 그런 지인들인데, 아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렇게 이제 파생해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된 분들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미팅을 좀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개인들이 계속 당할 수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은 한번 해도 되겠다라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버리면 뭐 괜찮겠죠.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릴 때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거나 계속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섣불리 빨리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양호 회장이 워낙에 믿지 못할 아이콘이다 보니까 언제 이런 주가를 상승시킬지 알 길은 없다, 이렇게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보면은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확정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봤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죠. 24일 불확실성, 그리고 뭐 검찰 간에만에, 사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이 허위공시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에 이제 6.27 사태 만들어냈다가 다시 급등을 시켜서 말을 바꾼 진양훈 회장이 이 타겟이 되겠죠. 타겟이 되겠지만, 이 진양훈 회장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HB가 가진 이 리보세라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나올 약이죠. 나올 약이다, 이렇게 좀 바라봤고, 그리고 뭐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려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 지금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리보세라닙이 안 될 수가 없는 약이죠.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약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저렇게 판매가 6년 이상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계속 또 그런 또 자산가들이 이 매집을 좀 많이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큰 돈을 투자해서 큰 이득을 또 챙길 수가 있겠죠.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공매도의 소인지 아니면 회사가 연계가 됐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이 금감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사를 해서 밝혀낸다, 이거는 좀 어렵겠죠. 금감원도 보면은 다 한패거리처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찰 고발을 통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기자들이 딱 두 명 있죠. 조선일보의 조기동, 이다비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HB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HB가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 공시를 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사로 내서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죠. 그렇게 2조 이상 박살이 났는데 그거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몸통도 있을 거고, 이 손해배상 얘들이 다 2조 가까이 되는 이런 큰 돈을 손해배상 못하겠죠. 그럼 이 조선일보가 이 기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니까 이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이게 이제 진양호 회장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자, 이런 부분은 검찰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회사를 모함을 한 이런 이 조선일보 기자, 회사의 주가를 박살을 냈죠. 이렇게 박살을 낸 이 기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주들을 위한다면 진양호 회장은 고발 조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고발 조치가 좀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진양호 회장 6.27 사태 박살내고, 이번에 이런 허위 사실 이렇게 안 했는데 슬며시 흘려서 박살을 낸 부분 반드시 이렇게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그걸 입증하는 방법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발 조치해서 그 몸통이 어딘지 반드시 찾아내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진양근 회장은 왜 6.27 때는 주주들하고 그렇게 빠르게 소통하겠다고 실패한 것처럼 유튜브를 켜고 떠들었는데, 지금 NDA, 프리 NDA에서 이 피드백을 받은 내용이 1차 지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피드백 받았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면 미팅에서 이 자료를 보완해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꽁꽁 숨기고 있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진양호 회장이 계속 이렇게 즉각 주주들하고 소통한다,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박살을 낸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4월 달에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이제 하반기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 거죠. 유상증자를 그렇게 해서 숨기고 단행을 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그 사건은 피드백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자료를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죠. 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지금 주주라고 소통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갔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숨기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버렸죠. 그렇게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지금 제267, 216을 만들어 버린 거죠. 어쨌거나 이 진장원 회장이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1차 지표 실패라고 피드백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켜서 진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27 때 실패라고 했다가 9월달에 성공이라고 해서 그리고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냐,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조사를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 회장은 반드시 누명이다라고 오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조선일보 기자를 고발을 해서 그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피드백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완해서 승인 신청을 다시 미팅하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한 내용이죠. 잠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장원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죠. 반드시 해명해야 되고, 이번 주가 급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부분에서 진영 회장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6.27 사태 이런 부분은 내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6.27은 진영 회장이 만든 사태죠. 근데 지금 상황은 여러 지금 기관들이 다 묶여 있죠. 다 묶인 상태다. 그런데 지금 진영 회장이 계속 이렇게 이제 한 부분도 속이고 유증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4월달에 신청할 것처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1년이. 근데 지금도 계속 지연. 그래서 아직도 확정 시기를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영 회장이 어디까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이제 밝혀야 되죠. 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보완해라고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3월쯤에 다시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HB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부분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은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아마 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진양 회장이 이게 어떠한 연계가 됐다 그러면 이 진양 회장은 물러나야 되죠. 계속해서 주가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된지 안 된지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의심이 될 만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숨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시기를 확정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 적어도 월까지는 확정 못한다 그러면 어떤 분기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또 1년 2년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확정들이 못한다 했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나 다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너무나 지금 불투명하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국민청원 이 주주들은 반드시 다 참여해야 되죠. 사돈의 8촌까지 다 참여를 해서 반드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